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면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당신 안에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조 비탈리,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는 한때 텍사스 휴스턴의 거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잘 곳도 먹을 것도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닥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선명한 인식이 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카피라이터로 일을 시작했고 자기 개발과 마케팅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살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법칙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e Attractor Factor,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법칙의 첫 번째 문을 함께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비탈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모호함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외면이 오히려 욕망을 안개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따뜻함은 추위를 알 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비탈리는 이것을 데비 컨트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명확히 바라보는 행위는 원하는 것의 윤곽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싫다고 느끼는 것, 지치게 만드는 것, 반복되는 불만족,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져갈 첫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모호한 욕망을 선명한 의도로 바꾸는 일은 원하는 것을 더 크게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 있는 직시가 잠재의식의 첫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그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은 당신 안에 씨앗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가라앉으세요. 비탈리가 거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 밤 무언가를 조용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탈리는 말합니다. 잠재의식과 욕망을 일치시킬 때 비로소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 일치의 첫걸음은 원치 않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그 깨어남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어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냥 좀 잘 살고 싶어요. 오늘 밤 우리는 그 그냥이라는 말 안에 숨어 있는 조용한 감옥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 말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흐릿한 신호는 흐릿한 현실만을 되돌려줍니다. 잠재의식은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에만 반응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에는 금액도 시기도 이유도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빈칸을 채울 수 없어 그저 멈춰 섭니다. 신호 자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 비탈리는 한때 노숙자였습니다. 텍사스의 차가운 쉼터에서 그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바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막연함은 의지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부재였습니다. 모호한 소원을 품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비탈리는 이것을 대비 경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싫은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도 선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빨리 잊으려 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원하는 것의 윤곽을 잃어버립니다. 모호함은 삶이 아직 충분한 대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명확성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비탈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잘 살고 싶다는 말을 버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조은기에 적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카피라이터로 일하겠다. 특정 책을 출판하겠다. 숫자와 날짜와 이유가 생겼을 때 잠재의식은 비로소 그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흐릿한 소원은 흐릿한 현실을 부릅니다. 선명한 의도는 선명한 현실을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당신의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느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금액인가요? 관계인가요? 하루의 모습인가요? 아직 흐릿하다면 그것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선명해질수록 현실은 그 신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당신의 욕망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잠재력을 여는 열쇠다. 조 비탈리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원하는 것을 정하라는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그런데
그 한 걸음 이전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대비 컨트라스트의 시작입니다. 대비란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직장이 답답하고 통장 잔고가 불안하고 관계가 지쳐 있다면 그 감각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빛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등대는 캄캄한 밤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반복되는 좌절, 견디기 힘든 상황, 그것들은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대화입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느껴봐.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곳이 보일 거야. 비탈리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직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끌어당김의 첫 번째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것이 싫다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반대편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의 불편함을 밀어내지 마세요. GPS를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입력하기 전에 기기는 반드시 현재 위치를 먼저 파악합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면 어떤 경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만족이 바로 그 현재 위치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솔직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주는 당신에게 경로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대비는 그 인식의 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탈리는 노숙자였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에 극심한 결핍이 없었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선명하게 알 수 없었을 거라고. 고통은 처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정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 안에 당신이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소망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대비 속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비탈리는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욕망과 일치시키는 것이 잠재력을 여는 열쇠다. 그 일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둠 속 촛불처럼 대비는 작지만 분명한 빛입니다. 그 빛이 다음 걸음을 비춥니다. 지금 이 고요한 밤, 당신 안의 불편함을 조용히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이미 변화의 첫 진동입니다. 조 비탈리는 말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도구는 단순합니다. 펜 하나, 노트 한 권, 그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 하나. 지금 이 순간 잠드는 당신의 잠재의식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적는 것입니다. 검열하지 마세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싫다처럼 사소한 불만도 좋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삶이 싫다처럼 오랫동안 삼켜온 무게도 좋습니다.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적어 내려가세요. 비탈리는 이것을 퍼지, purge, 즉 방류라고 불렀습니다. 목표는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0번째 항목을 넘어설 때쯤 당신은 평소엔 입 밖에 내지 않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60번, 70번이 되면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탈리가 말한 완전한 방류란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킵니다. 내면의 결핍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 그것이 이 목록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는 감정적 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만을 참는 것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참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목록을 쓰는 행위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그 감정들에게 처음으로 나는 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감정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그 무거움,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의 그 긴장감. 비탈리는 이것을 숨겨진 불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목록을 쓰는 행위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식의 언어로 꺼내어 인정하는 의식, 이 시입니다. 잠재의식은 인정받은 것만을 변화의 재료로 삼습니다.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사소하지 않을까? 이런 걸 적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비탈리는 말합니다. 작은 불만을 무시하는 습관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흐릿하게 만든다고. 사소한 것일수록 더 솔직하게 적으세요. 그것이 오히려 깊이 눌려있던 더 큰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100가지를 다 쏟아낸 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비탈리는 이것을 정화 이후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워진 자리에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목록은 당신 안에 낡은 것들을 내보내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제 두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당신의 노트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목록의 각 항목 옆에 딱 하나의 질문을 적어 넣으세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피벗의 시작입니다. 조 비탈리는 이 단계를 단순한 긍정 전환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세우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빚이 싫다라고 적혀 있다면 그 옆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재정 상태를 원한다.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느끼면서
적으세요. 빚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감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벗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향하는 곳도 함께 바뀝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전환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피벗은 단순한 긍정 화건과 다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거울 앞에서 외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벗으로 탄생한 문장은 실제 감정적 대비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직접 느낀 불편함, 그 살아있는 감각이 반대편 욕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 욕망은 진짜입니다. 잠재의식은 억지로 만들어진 말보다 이렇게 감정의 뿌리에서 나온 의도를 훨씬 선명하게 받아들입니다. 모호한 소원은 흐릿한 신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잠재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피벗을 거친 문장은 다릅니다. 감정적 대비를 통과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선명합니다. 비탈리는 이것을 라디오 주파수에 비유했습니다. 채널이 정확히 맞아야 소리가 들립니다. 피벗 후의 문장은 그 채널을 정확히 맞추는 행위입니다. 잠재의식은 선명한 신호에만 응답합니다. 피벗 후에 탄생한 그 문장이 오늘 밤 잠재의식에 심을 씨앗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기 직전 그 한 문장을 천천히 떠올리세요.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느끼세요. 감정적 대비를 통과한 그 욕망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명확한 의도는 그 자체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피벗은 과거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이 잠재의식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의도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주는 이미 응답을 준비한다. 조 비탈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비탈리에게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목록에 쓰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요? 당신도 지금 같은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비탈리는 그 질문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비탈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집착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진동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이것만은 안 돼를 반복하는 것은 그 에너지에 머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방향을 트는 것은 나침반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방향을 알아야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직시하지 않은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진동합니다.
비탈리는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의식의 수면 아래 가라앉아 당신이 모르는 사이 현실을 조각한다고. 퍼지, 즉 100가지를 쏟아내는 행위는 그 감정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꺼내 해방시키는 의식입니다. 꺼내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잡음 가득한 주파수에 다이얼을 고정한 채 이 소음이 싫다고 반복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잡음을 인식한 순간 다이얼을 돌리면 당신은 이미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디에 진동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인식은 다이얼을 돌리는 첫 번째 손길입니다. 비탈리가 설계한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인식, 원치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 전환, 피벗, 그것을 긍정의 언어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방, 그 감정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이 세 단계가 완성될 때 잠재의식은 비로소 새로운 진동을 받아들일 공간을 갖게 됩니다. 오해는 첫 단계만 보고 멈추는 데서 생깁니다. 인식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부정을 두려워하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바라보고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비탈리가 말하는 진정한 정화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욕망과 정렬시키는 것이 잠재력을 여는 열쇠다. 조 비탈리의 말입니다. 오해는 이제 거쳤습니다. 이 도구는 당신을 어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의 방향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호흡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의 출발점을 기억하시나요?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 전에 먼저 원치 않는 것을 직시하라고.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우주에게 아무 신호도 보내지 못합니다. 명확성은 편안한 상상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싫은 것, 불편한 것, 지겨운 것. 우리는 이것들을 실패의 흔적이라 여기며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탈리는 그것을 나침반이라 불렀습니다. 대비, 즉 컨트라스트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필요하듯 삶이 흔들릴 때 원치 않는 것의 목록이 당신의 진짜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100가지를 쏟아내는 정화의 의식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목록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종이 위로 끌어내어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비탈리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억압된 감정 위에 잠겨 있다고. 쏟아내는 행위 자체가 그 자물쇠를 푸는 과정입니다. 적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벗, 원치 않는 것을 바라본 뒤 조용히 돌아서는 그 순간, 이것이 싫다는 문장은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원한다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씨앗으로 바뀌는 그 찰나, 잠재의식은 새로운 목표를 수신합니다. 이 전환은 억지로 긍정을 외치는 것과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한 뒤에 오는 비버시기에 그 힘은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내가 가장 싫은 것 단 하나만. 그 다음 바로 오른쪽에 적으세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두 문장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조용히 그 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 의식은 쉬지만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 적은 그 한 줄은 밤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메아리칩니다.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정렬될 때 잠재의식은 현실을 향해 움직인다고. 오늘 밤 그 한 줄이 바로 그 정렬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조 비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욕망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잠재력을 여는 열쇠다. 오늘 밤 당신이 적는 그 한 줄은 바로 그 일치를 향한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작아 보여도 그 한 줄은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약속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적은 그 한 줄을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천천히 잠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강연이 당신의 밤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내일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함께 해주세요. 부의 의식은 매일 밤 당신 곁에 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